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수 서바이벌의 최은정입니다. 주말을 앞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사흘 만에 반등하면서 1640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강한 매수세를 보여줬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괜찮았고요. 특히 IT와 자동차 관련 업종들이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오늘도 고수 서바이벌에서는 시장에 대한 분석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상세히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고수 서바이벌에서 함께해 주실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이리치 증권방송에서 리서치 센터장을 맡고 계신 분이죠. 솔로몬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솔로몬님과 함께한 일주일을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특별한 이야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고수 서바이벌 참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방송 보시다가 솔로몬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1번, 그리고 지지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2번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5588 문자 1599-7770번 전화가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해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상담해드리니까 또 문자와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 하이리치의 사이트 그 게시판에도 종목 상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곧 이어서 고세 이슈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고수의 이슈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코스피 지수는 조금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가 상승했고 주변국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오르면서 국내 증시 역시 소폭 오르면서 장을 마칠 수는 있었는데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솔로몬님께 여쭤볼게요. 네. 제가 이제 벌써 일주일이 되었네요. 네. 지난 월요일 날 방송 출연하면서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어떤 그 말씀들을 전해드릴까 참 책임이 막중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 내내 참 어려웠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역시 전일 미국 증시가 10,000포인트를 회복하면서 큰 폭의 상승한 것에 좀 자극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다시 한번 20일 이동평균선을 좀 돌파하면서 그동안 박스권 흐름이 좀 상향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피어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기반이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졌습니다만은 역시 외국인들의 2천억 이상의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기관들 쪽에서의 지속적인 매도 물량에 의해서 지수는 그렇게 탄력적이지 못했었고요. 또 결국 장중에 잠깐 20일 이동평균선을 좀 저항을 돌파하는 듯 보였었으나 장 막판에 또 갑자기 터져 나왔던 두산그룹주 악재설 이런 루머 때문에 또 시장이 결국은 21선 돌파에 실패했죠. 당분간 이러한 그 박스권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일부 종목들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하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의 종목들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그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는 부분들, 특정 종목들을 사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하나의 종목이나 업종을 타겟으로 골라서 샀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오늘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산 금액의 대부분을 바스켓으로 매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한국 시장의 대표적인 종목들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뭉뚱그려서 주식을 죄송합니다. 주식을 한꺼번에 사들였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어떤 특정 업종이나 이런 것을 뭐 선별적으로 골라서 접근했다 하는 그런 시각보다는 꾸준하게 그냥 한국 증시 전반적으로 바이 코리아를 하고 했다 하는 그런 성격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어쨌든 외국인들이 계속 사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증시가 급격히 위축이 될 가능성은 없는데 그렇다고 현재 시점에서 외국인한테 계속해서 의지하는 것도 참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또 올라갈 만한 모멘텀, 촉매제가 그렇게 강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당분간은 좀 더 방향성을 두고 고민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솔로몬님. 네. 주식시장에 몸담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한 1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8년이요? 네. 20년 가까이 되셨는데요. 또 공부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솔로님께서 겪으신 에피소드들 좀 들어볼게요. 재밌는 거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제 저는 지금 이제 하이리치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처음에는 증권사 쪽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예, 그 증권사 쪽에서 이렇게 조사부 쪽에서 분석 일을 좀 담당을
하고 있었었고 또 그 분석 일을 하다가 운영팀을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팀을 갔는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참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6년, 7년 정도 경이었는데요. 그러니까 10여 년 전이었는데 제가 주식 운영을 그 부서에 가서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인수인계를 하고 이렇게 넘겨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여러 가지 그 주식들이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회사 잔고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 있었어요. 네. 이제 96년, 97년도 오래되신 분들은 잘 기억하실지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당시에 주식 시장은 전체적으로 코스피는 굉장히 하락 장세였었는데 네. 개별 종목들의 흐름들은 뭐 말도 못할 정도로 아주 투기적인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을 네.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 인수인계 받은 주식 중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이 지금은 이제 없어졌습니다만은 영풍산업이라는 주식이 있었어요. 근데 상당히 잔고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 영풍산업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이제 좀 열심히 분석을 했었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당시에 영풍산업이라는 회사는 회사 차원에서도 굉장히 그 기관 투자가들한테 IR을 하고 막 회사의 그 어떤 그 아주 좋은 실적 또 어떤 모멘텀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그랬었는데요. 그 내용이 뭐였었느냐면은 이제 그 당시에 아프리카의 말리라는 나라에 노천 금광을 광산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수입이 들어올 거다. 이런 이제 얘기가 돌아서 영풍산업이요? 예. 네. 요즘도 뭐 자원 관련 주들이 많이 움직이죠. 네. 네.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회사에서 나온 홍보 그 물이라든지 뭐 자료들, 보고서들 이런 것들 보면은 뭐 정말 대단한 회사의 어떤 성장성, 그러니까 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 같다 하는 그런 예측이 가능했었는데, 근데 조금 뭐 어쨌든 간에 이제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었거든요. 네. 단지 회사 말만 믿고 그걸 계속 투자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어서 제가 이제 당시에 그 대한광업진흥공사라는 이제 정부기관이 있는데요. 그 대한광업진흥공사 그 해외 자원개발팀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영풍산업하고 함께 해외 진출해서 금강을 개발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뭐 신문에만 하더라도 뭐 회사 차원에서 뭐 어떻다 아주 좋은 포장을 했었는데, 막상 그 대한광업진흥공사 가서 그 자료를 이렇게 한번 검토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좀 일부 도면들을 확인을 했었는데 회사에서 얘기한 내용하고 전혀 틀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다. 회사에서 어느 정도 좀 나쁜 표현을 하면 사기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식을 팔기 시작했어요. 비중이 얼마 정도나 갖고 계셨는데요? 상당히 컸었습니다. 네. 상당히 컸었어요. 거의 전 재산이라고 봐도 될까요? 아니요, 그건 제 개인적인 게 아니라 네. 회사의 자산이죠. 회사에서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팔기 시작했는데 아마 그 당시에 그 종목을 들고 계셔가지고 낭패를 보신 분들은 이 방송을 보시면서 저를 욕할지 모르겠는데요. 네. 제가 워낙 적극적으로 그 당시에 그 주식을 팔아가지고 그 주식이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그 회사는 결국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최근에 이제 뭐 자원 개발이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회사에서 좀 과대 포장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너무 언론도 마찬가지고 또 회사에서 제시하는 이런 자료들을 너무 믿으시면은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저처럼 직접적으로 찾아가 가지고 확인해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어렵지만은 그런 상황이 어렵지만은 보다 좀 더 냉정하게 상황들을 좀 파악하시고 인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당시에 워낙 뭐 적극적으로 회사 차원에서 IR을 했기 때문에 많은 기관 투자가들, 펀드 매니저들도 그 주식에 대해서 상당히 큰 환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니고요. 또 이렇게 돈이 움직이는 부분들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의 돈을 이렇게 빼앗기 위해서 작전하는 그런 세력들의 꿰매
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어느 정도 중심도 잡으시고 또 과욕을 좀 버리시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억에 그 영풍산업이라는 주식이 예전에 운영할 때 참 하나의 기억으로 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는데요. 솔로몬님, 네. 혹시 실패담이 있으시다면 또 해주세요. 얘기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실패다며. 네,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주식 투자를 했던 상황들을 되돌아보면은 아쉬움이 남는 경우가 좀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제가 선택했던 적극적으로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해 보아야 되겠다라고 결정적으로 좀 이렇게 집중 투자를 했던 두 종목이 있는데요. 만약에 그 당시에 그 두 종목을 모두 다 성공했다면은 수익률이 거의 300배 정도 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단 두 번의 매매로. 네, 예. 300배요. 예, 그것도 한 3, 4년 정도 기간 안에. 이야, 예. 그 종목 계속 갖고 계셨다면 지금쯤 어디에 계셨을까요? 지금 제가 이 방송에 안 나와 있겠죠. 네. 예, 그걸 생각하면 참 아쉬움이 남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제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 좀 많이 요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종목이 IMF 직후에 주가가 굉장히 급등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IMF 시절에 주식 종합주가 지수가 270포인트대까지 떨어졌다가 바로 한 1년 사이에 1000포인트가 넘는 수준까지 급상승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집중적인 투자를 했던 종목이 증권주였었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 증권주가 이번에 큰 시세가 날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막 자랑까지 해가면서 매집을 했었어요. 물론 뭐 개인적으로 하는 거였었기 때문에 뭐 큰 금액은 아니었었습니다만은 그 종목이 이제 결국 한 10배 정도 수익이 났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잘 사놓고 중간에 한 3배 정도 올라갔을 때 한 하루 반나절 정도가 그 종목이 심하게 흔들렸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걸 단말기를 막 이렇게 시세판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흔들리는 것을 못 참고 팔아버린 거죠. 네. 팔고 나서 바로 올라버리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또 훨씬 더 많이 올라간 경험이 있는데요. 그 시기에 바로 다시 매수를 하셨다면 근데 그게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바로 주식의 또 묘미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제가 두 번의 실패, 이제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었고, 네. 두 번째가 또 IMF 이후에 2000년도에 이제 기업들 구조조정하면서 이제 많은 회사들이 좀 다른 큰 회사로 흡수 합병되면서 당시에 롯데칠성이 이제 다른 회사들을 이제 흡수 합병하면서 사실상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예상이 되어서 롯데칠성을 제가 5만 원대의 주식을 샀었거든요. 네. 제가 차트를 잠깐 한번 볼까요? 롯데칠성이 지금 80만 원 선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네. 지금 제가 롯데칠성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요. 2000년도니까요. 아마 요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제가 그 롯데칠성을 5만 원대에 샀는데 한 8만 원 정도 가가지고 한 달 정도 조정이 왔었어요. 네. 그래서 한 달 정도 조정 오는 것을 못 참고 8만 원대에서 팔아버렸어요. 네. 근데 그게 결국은 나중에 160만 원대까지 갔잖아요. 5만 원에 산 게 160만 원까지 갔었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주를 한번 10배를 가지고 이익을 냈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에 이 롯데칠성을 가지고 5만 원에 사서 만약에 150만 원 정도까지 가지고 있었다면은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했다면은 300억이 됐겠죠. 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결국은 증권주를 팔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도 그랬고 이 롯데칠성을 팔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무엇이냐면은 시세판을 들여다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예. 이게 보고 있으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단 하루를 못 참고 증권주를 팔았었고요. 단 일주일을 못 참고 롯데칠성을 잘 사놓고 팔아버리게 되거든요. 그건 매일
직업상 그걸 맨날 쳐다보니까 그 작은 변동폭 사실은 적지는 않아요. 몇십 %씩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네. 생기면은. 근데 이제 그것을 못 참고 팔게 되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또 팔고 나서 더 올라가게 되면 어정쩡하게 따라가기가 참 어려운 게 주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의 결정적인 아쉬움이 남는 종목인데, 피터 린치가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혹시 다이어트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수도 없이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자들은 평생 해야 되는 게 다이어트가 아닐까요? 네. 네.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과 많죠. 네. 예. 그리고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게 바로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체중계를 옆에 두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세판을 곁에 두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세판을 옆에 두고 있으면은 늘 쳐다봐야 되고, 체중계를 옆에 두면은 수시로 올라가 보죠, 몸무게를. 이제 그게 결코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작은 욕심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워낙 참 간사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데요. 또 다른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게 저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네. 미국의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자기가 원하는 아주 좋은 타이밍에 주식을 아주 대량으로 집중적으로 샀어요. 네. 사놓고 그걸 안 보기 위해서, 보면 팔게 되니까, 조금 변동성이 생기면 조금 올라갔다 해서 이익 보고 팔게 되니까 직원한테 무슨 이러이러한 조건이 되기 전까지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주식을 잔뜩 사놓고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버린 거예요. 네. 저 시골로 별장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별장으로 가면서 이러이러 할 때만 연락해라, 큰 일이 났을 때만 연락해라 하면서 갔는데, 그 연락하는 방법조차도 전화로 하지 마라, 편지로 써서 하라 할 정도로 이 스스로 조급증을 갖다가 컨트롤했다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일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듯, 그리고 나서 그 주식은 어떻게 됐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유명한 투자자니까 당연히 네. 성공을 했겠죠.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런 제 에피소드와 또 이러한 그 유명한 펀드 매니저들의 일화를 말씀드리는 거는, 참 우리가 마음의 컨트롤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은 투자해서 이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하루하루의 시세 일희일비 하지만은, 사실은 그런 일희일비가 단기적인 시세, 단기적인 매매, 단기 트레이딩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여러분들 계좌의 수익을 살찌우게 하는데 사실은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투자자들마다 좀 스타일이 좀 달라서 단기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또 장기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투자자라면은 지나치게 단기 매매하는 것보다 자신의 원칙을 가지시고 좀 여유 있게 접근하시는 게 보다 더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주식 투자도 부동산 투자하는 것처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교통, 위치, 또 문화시설 등등 꼼꼼히 따지고 한 3년에서 5년 정도를 묻혀두잖아요. 주식 투자도 그렇게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다림의 미학을 갖고 기다려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가진 주식이 몇 배 혹은 몇십 배, 몇백 배로 뛰는 순간이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을 투자를 할 때요. 언제 네. 들어가서 또 언제 나와야 될지, 어느 시기가 매수하는 시기인지, 이 시기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할 텐데요. 혹시 네. 이 시기를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주식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경기와 같이, 또 개별 기업들은 그 기업의 이익과 같이 움직인다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 말은 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큰 흐름상으로는 옳은 말이죠.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느꼈을 때는 이미 주식시장은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올라가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주식을 해야 될까 참 고민스러울 때도 많고요. 네. 또 막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데 이게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지금부터 사서 매수를 해야 되는 국면인지, 이런 판단을 하시기가 좀 쉽지가 않으신데요. 그렇다고 일반적인 그 개인들이
경제 지표를 보고 또 분석을 하고 통계 데이터를 보면서 분석하고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렇게 발표되는 통계 데이터들은 대부분 적어도 한 1, 2개월 정도 후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요번에 이제 11월 달이 되면 11월 달에 발표되는 데이터들은 대부분 뭐 8월 달, 9월 달 이 데이터들이 발표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지나간 데이터를 가지고 주식 투자 의사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 좋은 접근 방법은 아닙니다. 주가라는 것은 항상 선행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고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통계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를 보고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그런 것들 사실은 여러분들 모르셔도 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가장 명확한 해답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차트에 있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그 어떤 투자 설명회 강연회 같은 데 나가면은 개인들한테 가끔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종목 분석을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동평균선 가지고 많이들 분석하시거든요. 그래서 120일 이동평균선은 기업의 가치선이다 하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어제. 그리고 60일 이동평균선은 뭐 어떤 좀 단기적인 어떤 추세선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그러면은 주가라는 것이 경제의 펀더멘탈을 반영하고 기업의 펀더멘탈을 반영하는 거라면은 결국은 120일 이동평균선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20일 이동평균선이 상승하는 구간은 적어도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또 국내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평가를 하셔도 전혀 틀리지가 않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한 상황 하에서 121선을 만약에 일시적인 어떤 충격에 의해서 121선까지 도달한다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 12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하게 된다면 그거는 아주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잠깐 이제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일봉으로 보시면은 120일 이동평균선은 저 1500선 약간 언저리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에 비해서 1500선에 와 있는데요. 그런 기대에 비해서 지금 투자자들은 그 기대치를 훨씬 더 오버슈팅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1500 위에서의 지수는 조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경기가 지속적으로 회복되는 국면이라고 하면은 이 1500 중심, 그러니까 121선 근처로 오면 올수록 아주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다 더 큰 흐름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더 간단한 방법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월봉을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월봉이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월봉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은 지금 월봉에 보면 제가 이제 다른 모든 이동평균선들을 다 지워버리고 5개월 이동평균선하고 10개월 이동평균선 두 가지만 그려놓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경기를 반영하고 있는 선 121선이다. 일봉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기업의 가치선이 121선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5개월 평균선, 즉 월봉상에 나타나는 5개월 이동평균선이 사실은 일봉상에서 볼 수 있는 120일 이동평균선하고 크게 틀리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한 달에 약 한 20일 남짓한 기간들을 감안해 보면은 5개월을 곱하면은 대략 한 110일 전후 요 정도의 기간이 될 겁니다. 이제 거래일수로 따지면은 그러면 결국 일봉상의 120일 이동평균선은 월봉상의 5개월 이동평균선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식 투자를 해도 좋은 구간은 뭐냐면은 이 5개월 이동평균선이 10개월 이동평균선을 골든크로스를 내면서 상향 돌파할 때 주식을 하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네, 5개월 이평선이 10개월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발생했을 때 네, 매수를 예. 해라. 예, 네. 왜 그러냐면은 주식시장에서는 일시적으로 어떤 호재나 어떤 재료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변동하기는 쉽습니다. 그리고 그건 뭐 아주 다반사죠. 그런데 적어도 5개월의 평균 가격이
5개월의 평균 가격이 10개월의 평균 가격을 넘어서고 있다는 얘기는 일시적인 흐름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아니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펀더멘탈의 변화가 없이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골든크로스가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뭐 갑자기 어떤 재료가 나와서 올라가는 건 하루 이틀 올라가다 말고 뭐 일주일 올라가다 말고 이런 형태가 되면은 결국 5개월 선이 10개월 선을 상향 돌파하는 이런 흐름들은 안 나타납니다. 적어도 5개월의 평균 가격이 과거 10개월 평균 가격보다 위에 있다는 것은 경기가 반드시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좋아진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5개월 선이 10개월 선을 상향 돌파할 때 비로소 경기가 좋아지고 있구나를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주식시장이 실물 경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통계 데이터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반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리얼타임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으로 놓고 본다면은 지금 제가 노란색 선으로 표시한 이 지점에서 주식시장에 들어가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은 5개월 선이 10개월 선 위에 있으니까 여전히 주식을 홀딩하시고 계셔도 되는 국면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반대로 주식을 팔아야 될 때는 언제겠습니까? 반대로 5개월 선이 10개월 선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주식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뭐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 잠깐 올라오고 한두 달 잠깐 주식이 올라오면 다시 막 갈까봐 막 조바심을 내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작년에 한번 볼까요? 작년에 제가 지금 다시 한번 표시한 이 노란색 원으로 표시한 이 지점에서 데드크로스가 났죠?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난 시점에서 보면은 데드크로스가 난 이후에 일정 수준 한 200포인트, 200포인트 이상 주식시장이 또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데드크로스가 나서 반등이 나오면 나올 때마다 정리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은 데드크로스가 났다는 얘기는 과거 5개월의 주식시장 경제 상황이 지난 10개월보다 나빠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렇게 나빠졌다는 얘기는 뭐 일시적인 악재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펀더멘탈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이러한 반응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5개월 이동평균선이 10개월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을 때는 주식을 하시러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예, 그것만 지키시고, 또 반대로 골든크로스가 난 이후에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샀는데 조금 밀리더라도 가지고 계시면은 이익으로 전환될 기회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작년하고 이번에만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그러면 이때만 그랬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항상 그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쭉 한번 80년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여러분들 85년도부터 89년 초반까지 주식시장이 대세 상승 1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까지 올라왔던 시절이 있었다는 걸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85년도에 이 시점에서 골든크로스가 나기 시작하면서 5개월 선이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86년도에도 3개월 동안 음봉이 나오는 그런 과정들도 나오고요. 또 87년도에도 한 4개월 동안 박스권 흐름이 나오기도 하고, 또 88년도에는 아주 심한 변동성이 나오기도 했지만은 5개월 이동평균선 초록색 선이 파란색 선을 밑으로 내려간 적은 없었죠. 그러네요. 네. 예. 그러니까 85년도에 사셔가지고 데드크로스 날 때까지 그냥 들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언제냐면은 89년도 하반기에 그냥 파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데드크로스가 났죠? 그리고 나서 뭐 오르락 내리락 했겠지만은 결국 주식시장은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러한 매매 신호처럼 정확한 거는 없습니다. 어떤 보조지표들보다 이건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아무리 큰 흔들림이 있어도 이 상황을, 이 원칙을 여러분들이 지켜가신다면은 적어도 큰 낭패는 안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80년대에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보시면은 90년 초반에는 약간 혼조 국면이 나오죠, 그죠? 요런 그 혼조 박스권이 나오기도 하지만은 이런 정도의 그 등락이 나오는 구간은 뭐 사실은 완벽한 부분, 100% 그런 부분들은 없으니까 이런 혼조 국면은 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92년도 하반기에 또 역시
골든크로스가 납니다. 그리고 결국 데드크로스가 언제 나느냐면은 95년도에 데드크로스가 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적어도 2년 동안은 주식을 하실 수 있다라는 신호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IMF 때도 마찬가지죠. IMF 직후에 골든크로스가 나죠. 그죠? 그리고 데드크로스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도 큰 위험은 없다라는 것을 제가 장담컨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5개월 이동평균선이 10개월 이동평균선을 골든크로스가 만들어내놓고 올라가 있는 동안에는 주식시장이 극단적인 폭락 사태가 나오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근데 지금 한 가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죠. 그것은 단기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부분들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은 단기에 어느 정도 올랐느냐 비교를 해본다면 과거의 흐름들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5개월 이동평균선하고 10개월 이동평균선의 이 이격 괴리도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벌어져 있느냐를 본다면 이런 괴리들을 조금 좁혀가는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이런 흐름들을 정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시간이 옆으로 조금 지나가면은 5개월 이동평균선이 점차 올라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또 올라가고 하는 흐름들이 나오겠습니다. 어쨌든 경기가 계속 살아난다라고 하면요. 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더블 디빗이 나타난다든지 뭐 그런 상황이 되면은 어느 순간에 이 5개월 이동평균선이 파란색의 10개월 이동평균선을 하향해서 밑으로 떨어진다. 적어도 보면은 이제 앞으로 한 1, 2개월 있다가 그런 신호가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나빠져서 나온다 그러면은 한 1400대 언저리 또는 뭐 1500선 정도까지 올라온 다음에 그런 신호가 나오겠죠. 그렇다면은 대략 그 시점에서 만약에 다시 골든크로스가 데드크로스로 바뀌는 상황이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많이 빠져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구나.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시면서 주식시장에서 적극적인 발을 담궜던 발을 조금씩 빼시고 관망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고수 서바이벌에서 솔로몬님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들으신 분이라면 주식을 언제 사야 할지 언제 팔아야 할지 그 시기를 잘 알 수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잠시 전하는 말씀을 듣고요.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갈 텐데요. 방송 중에 솔로몬님의 의견에 동의하신다 하시는 분은 1번을 눌러주시고 또 지지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은 2번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샵 5588 문자와 1599-7770번 전화가 열려 있는데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 신청도 많이 해주시기 바랄게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청원아이스와 함께하는 서울경제TV 개국 1주년 기념 이벤트. 국내 언론사로는 처음으로 세계적으로 저명한 경제 및 파이낸셜 뉴스 정보 미디어 블룸버그 텔레비전과 손잡고 국내에서 독점으로 블룸버그 텔레비전 한국어 자막 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경제TV. 블룸버그 이벤트 퀴즈에 참여하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응모기간은 10월 9일부터 26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 행사는 청원아이스 이과수 공기청정기와 함께합니다. 삼성 매직스테이션과 함께하는 서울경제TV 개국 1주년 기념 이벤트. 1000만 가구 이상 디지털 케이블과 아날로그 케이블, 그리고 스카이라이프에서 방송되고 있는 서울경제TV. 우리 지역에서 방송되는 서울경제TV는 몇 번일까요? 거주하시는 지역명과 채널번호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응모기간은 10월 9일부터 26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 행사는 멀티미디어 슬림PC,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증시 현장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아시아 증시 동향, 그리고 전문가의 발빠른 증시 진단까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증시의 흐름까지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맞춤형 증시 뉴스. 나우 경제 브리핑과 함께하십시오. 서울경제TV 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의 대박 컨설팅 주인공은 어떤 분이 되셨을까요? 먼저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예, 고수의 대박 컨설팅, 고수 서바이벌 자주 보시나요? 예. 많은 도움 얻고 계시고요. 네, 오늘 솔로몬님께서 차트 분석하는 법들,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이런 방법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도움 많이 되셨습니까? 예. 그분이 예. 뭐 5개월 뭐식으로 이런 게 골드 크럭스 뭐 데드 크럭스 이런 걸 이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오래 전 것부터 다 이렇게 쭉 보여주는데 다 잘 봤습니다. 아이고, 잘 보셨다니 저희가 좀 예. 기분이 좋습니다. 예. 자, 어디서 전화 주셨나요? 강서구 하곡동입니다. 강서구 화곡동에서 이렇게 또 전화를 주셨는데요. 예. 어떤 종목들이 궁금하십니까? 일진전기가 왜 때 궁금하냐 하면은 일진전기가 선지기는 얼마 안 되는데 그 사자마다 이 마감을 시간을 조금 놔두고 이제 샀어요. 그런데 아니 그냥 순식간에 그냥 동시호가에 갖다 내다 저기에 내려가니까 그래가지고 그래디만은 지금 이렇게 가지고 이것저것 찾아봐도 일진전기를 얼마에 몇 % 정도나 매수를 하셨나요? 1,900원. 1,900원에? 그런데 네. 그 시간을 이제 동시호가가 곧 다가올 때 샀거든요. 그랬는데 딱 2시 50분 되는데 순식간에 내다 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500원대로 갖다 1,500원대로 갖다 끌어내라 보더라고. 비중은 어느 정도나 갖고 계시나요? 80%. 네? 80%. 80%요. 네, 이 종목 말고 또 다른 종목도 갖고 계십니까? 예. 다른 종목은 뭐 부산은행 같은 것들 같은 그런 건 근데 우선 일진전기가 더 그게 제일 궁금한 거는 테마 종류인지 작전준지에 대해 테마인지 하여튼 그게 이렇게 움직이는 걸 그래가지고 쭉 훑어봤어요. 작전주도 같은 거는 쭉 올라가고 쭉 끌어내라 보잖아요. 네. 그런 데 습관이 있는 종목인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그 일진그룹에서 그 충남으로 된 회사를 옮긴다고 하는데 하성에서 옮긴다고 하는데 그런 걸 땐 땅을 사야 된 옮길 거 아니래. 그래가지고 그것이 자금 관계로 또 된 지장이 있는 건지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진전기를 중심으로 저희가 종목 상담을 해드릴게요. 예. 그리고 부산은행도 갖고 계시다고 했으니까요. 이 종목도 같이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전화 끊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솔로몬님. 네, 예. 네, 종목 상담 어떻게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진전기는 회사가 상당히 좋고 네. 앞으로도 어느 정도 성장성이 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9월 하순경부터 갑자기 많이 떨어졌습니다. 13,000원대에서부터 많은 선까지 바로 거의 한 30%가 급락을 했는데 네. 지금 현재 사신 단가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그렇게 많이 빠진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네. 어쨌든 지금 손해를 보고 계셔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목소리에 걱정이 잔뜩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그 차트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제가 표시해드리는 밑에 제일 아래에 있는 이동평균선 선들이 이렇게 쭉 제일 아래에 있는 선이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는 이 기업의 기본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추세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 현재 가격 수준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 회사는 좀 수출 비중이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환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들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위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부분이 있었었고요. 또 공교롭게도 최근에 이제 많은 기업들의 내년도 실적 전망이 좀 기대치에 못 미친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도 올해 기업의 이익이 주당 순이익이 내년 또는 내후년도 앞으로 내년 내후년도 거보다 사실은 올해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내년, 내후년에 아주 나빠진다는 건 아닌데 이익이 거의 정체 내지는 소폭 감소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일진전기가 상당히 앞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또 회사의 기본적인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장 이익 측면에서의 성장 모멘텀이 조금 둔화가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종목의 어떤 큰 시세 흐름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나 이 종목은 또 스마트 그리드라는 또 하나의 어떤 테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이 또 스마트 그리드라는 것이 최근에 이제 전기차 관련 쪽에서도 사실상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나중에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스마트 그리드 사업 자체들도 굉장히 기반이 탄탄하게 갖추어져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일진전기는 향후에 어떤 정책적인 수혜들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내년 정도에까지는 환율 문제 때문에 당분간 실적이 크게 개선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실적이나 내년 실적만 가지고도 사실은 현재 주가 수준이 싼 편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최근에 많이 떨어졌다가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21선이라는 수준까지 한번 확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11,000원대에 놓여있는 매물을 돌파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사신 가격을 너무 염두에 두지 마시고 꼭 손해를 봐야 된다, 손해를 보면 안 된다 이런 것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마시고 1차적으로 지금 주식 비중이 80%나 되니까 대략 한 11,000원대 전후 정도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 가격 기준으로 한 5% 정도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서서히 큰 기대를 가지시기보다는 조금 비중을 줄이셔가지고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가져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분간 이 주식이 추가적으로 더 강한 상승 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또 하나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거래량도 좀 많이 증가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아래 거래량 추이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시세가 크게 뻗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힘이 약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증가하려고 그러면은 시중에 개인들 자금들도 많이 들어와야 되고 또 기관들도 적극적인 그 투자 행위가 나와야 되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것을 단기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우니까 만약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80%의 비중을 조금 줄이셔가지고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또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또 홀딩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이었던 부산은행은 어떻게 보시나요? 14,100원 정도에 15% 정도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네. 지금 현재 이익 구간이네요. 네, 이익 구간인데 부산은행은 은행주 중에서는 뭐 가장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돋보이는 회사입니다. 네. 2분기에 이어서 1분기보다 2분기가 좋았고 2분기보다 이번 3분기가 좋았고 또 4분기에도 꾸준하게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주가가 쉬지 않고 너무 열심히 달려 올라왔다 하는 관점에서 좀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왔다 하는 부분들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팔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올라갈 때마다 꾸준하게 줄여가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도 지난 9월 달에 13,000원 정도까지 갔었는데 증권사에서 분석했을 때 이 회사가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목표 가격이 대략 한 15,000원 선이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13,000원대까지 올라오다 보면은 15,000원대까지는 얼마 안 남겨놓고 있으니까 그 시점에서 막 적극적으로 사자 들어갈 수 있는 여유는 없거든요. 대부분 어느 정도 목표치에 근접하다 보니까. 그런데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14,000원대에 와 있는데요. 이 부산은행들에 대한 어떤 그 증권사에서의 그 분석 보고서들을 참고로 해보면은 부산은행에 대한 어떤 목표 가격은 대략 한 15,000원대에서 17,000원대 정도로 분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14,000원대 라고 하면은 현재 시점에서 들어가서
이익을 낼 수 있는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대치 수익률 자체가 기껏 한 10% 내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그 매수를 하겠다라는 세력보다는 올라가면은 팔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리고 또 주식 시장도 주가도 그동안 오랫동안 상승해 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그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줄이시고 차익을 실현하셔서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구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최근에 사신 것 같아요. 14,100원에 사셨다고 하니까요. 지금 좀 너무 뒤늦게 사신 감이 있는데 오랫동안 가져가시기보다는 올라가면서 차익을 실현시키시는 전략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요. 월봉을 네. 통해서 네. 5개월 이평선이랑 10개월 이평선을 통해서 매수할 네. 시기를 잡아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예. 문자를 통해서 질문이 하나 왔거든요. 네, 예. 이게 월봉 보는 게 개별 종목에도 가능한 건가요? 이렇게 또 문의를 주셨습니다. 예. 네, 개별 종목에도 이런 차트를 보고 매수 시기를 결정해도 될까요?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 상당히 큰 종목이 아니라면은 개별 중소형주라든지 이런 종목에는 적용시키시면 안 됩니다. 네, 해당 사항이 없다. 네. 네. 참고로 제가 이 얘기도 꼭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종목 분석하시다 보면은 또 이렇게 뭐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 보면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많이 적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1파, 2파, 3파 뭐 이렇게 상승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시장에 적용을 하는 이론이지 개별 종목에 적용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3파 상승했기 때문에 반드시 5파가 있다 하는 그런 이론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 내에서 적용은 무리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은 접근하시는데 한계가 있다. 다만 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요. 솔로몬님의 의견을 지지한다고 참 좋은 말씀 감사하다고 계속해서 문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솔로몬님, 네.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예. 네, 오늘도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고수 서바이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요. 더욱더 짧아진 가을이 더 아쉬운 오늘인데요. 자, 이번 주말에는 도심 곳곳에서 낙엽을 밟아보면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고수 서바이벌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